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9번째. 오늘은 사주 원판 분석의 중요성과 대운과의 관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주 원판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주 원판 분석이 대운과의 통변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아시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시간으로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아서 2편이나 3편 정도로 나눠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사주 이론 공부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갖게 되면 사주 원판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사주 강약이 어떤지, 사주 조우가 어떤지, 통관은 어떤지, 오행의 질은 어떤지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하죠. 그리고 나서 용신을 찾고 희신을 찾고 기신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즉 거꾸로 얘기하다 보면 용, 희신, 기신을 찾았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주를 정확하게 뜯었다는 얘기예요. 사주 강약이 어떻고 조우가 어떻고 통관이 어떻고 오행의 질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은 이 희신운이 왔을 때는 사주 당사자한테 좋구나. 기신운이 왔을 때 사주 당사자에게 좋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붙어가지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담을 왔는데 분명히 희신운인데 사업이 망했어요. 또는 안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기신운인데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고 왔어요 하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요것만 가지고는 사주에 풀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사주 원판을 정확하게 더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사주에 나타난 적성, 성향 이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주가 얼마나 튼튼한지 부실한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주에 나타난 장점, 약점을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운 대입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사주 원판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사주 원판을 배에 비교하자고요. 비유. 배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대운이라는 거는 이 배가 가야 될 항로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배가 가는데 항로에 비바람이 언제까지 치는지, 청든 공기가 치는지, 또 잔잔한지, 파도가 높게 이르는지 낮게 이르는지, 또 폭풍우가 치면은 얼마간 치는지, 이런 거를 말해주는 게 대운이고, 사주 원판은 이 대운을 건너가야 될 배 당사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대운과 사주 원판의 관계, 이 원판을 정확하게 뜯어야 이 대운, 예를 들어서 폭풍우를 치더라도 이 배가 그 폭풍우를 치는 데를 지나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 원판을 뜯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원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고요. 먼저 본인이 사주 당사자가 어떤 종목에 유리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배로 태어났는데 화물을 나르기 적합하게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걸 차도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차하고 사람하고 실어 날리기 좋은 배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이건 터크보드라고 그래가지고 고장난 배라든가, 아니면은 물건을 실은 큰 바지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배입니다. 육지에서 보면은 그 견인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배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고기를 잡는 어선으로 태어났는지, 이 정도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종목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크루즈로 태어났는지,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배로 태어났는데 이 배가 큰지 작은지 본인의 그릇이죠. 이 터크보트도 마찬가지, 엔진이 강한지 약한지, 엔진이 강해야 큰 배도 끌어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선으로 태어났으면 배가 큰지 작은지, 또 이 배가 큰지 작은지도 중요하지만 이 배가 튼튼한지, 철판도 한 두 겹으로 넣어가지고 상당히 튼튼하게 지었는지, 아니면 한 겹으로 돼서 좀 약한지, 녹이 슬어서 금방 부서질 지경인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단점, 이 배가 엔진이 큰 배지만은 엔진이 약하다든가,
아니면 전기 공급이라든가 윤활유 공급에 문제가 있는 단점이 있다든가 이런 장단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그 배를 가지고 이렇게 먼 곳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가까운 데만 가야 될지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배가 크고 튼튼하고 엔진도 좋고 단점이 적은 배예요. 충분히 먼 곳까지 긴 운항을 할 수 있는 배단 얘기죠. 그러면 물건을 가득 싣고 먼 곳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먼 곳까지 가야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 왔을 때 그 배의 성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장단점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얘 이 긴 여행 동안에 충분히 어느 정도 하루 이틀 정도 폭풍우가 불더라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배니까 운행을 하십시오. 여기까지 이런 통배이 되는데 그걸 모르게 되면은 이런 답변이 안 나올 뿐더러 예를 들자면은 배가 조그맣고 배도 부실해요. 튼튼하지 못하고 그런데 대운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잔잔한 바람이 분다고 잔잔하게 한다고 그래서 저 여기까지 욕심을 부려가지고 물건 잔뜩 싣고 미국까지 가도 되겠습니까 했을 때 대운이 순풍만 부니까 가십시오 했다가 만약에 세운에서 이렇게 먼 바다까지 가면은 순간적인 돌풍도 그냥 그 일기보에 안 나오는 돌풍도 불 수도 있고 세운에서 비바람이라도 조금 불게 되면은 이 배가 한 방이면 가버리잖아요. 침몰돼 버리잖아요. 작은 배, 부실한 배 같으면 큰 배 같은 경우는 이겨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바로 대운이 좋은데 망했어요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배의 성능을 그 다음에 튼튼한가 어쩐가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통변을 해줘야 되고 배가 이렇게 부실하고 안 좋으면 가까운 데 가가지고 돌풍이 안 분, 순풍이 분 때만 운항을 했다가 일기보에서 좀 안 좋은 일기가 된다 그러면 좀 멈췄다가 이렇게 가까운 데를 가면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되니까 가까운 데만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맞게끔 통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당신은 배가 부실하고 적기 때문에 먼 데는 못 가니까 가까운 데에서 운항을 하게 되면 대운도 좋고 그러니까 세운에서 안 좋은 때만 잠깐 피하면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런 통변이 돼야 되는데 사주 원판이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면 이런 통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또한 배의 자기의 타고난 그 성향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어선으로 태어났는데 이 어선으로 태어난 줄은 모르고 이걸 가지고 화물을 잔뜩 싣고 저 미국 갈래요. 큰 어선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효율성이 있나요? 무사히 갔다 하더라도 이 어선에다가 물건 실어봐야 얼마나 쉽겠어요. 또 반대로 큰 그 물건 싣는 배에다가 어선같이 저 고기 잡을래요. 그러면은 그게 효율성이 있나요? 없죠. 대운이 좋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기는 잡히겠지만은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자기 종목이 안 맞는 거 하다 보니까 성과가 적다 보니까 그게 좋은지 모르고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주 원판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대운 흐름하고 연결시켜져 가지고 정확한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사주 원판 분석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대운, 대입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를 보면서 실전 사주를 보면서 좀 더 깊은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먼저 볼까요? 임진년, 이민월, 정유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볼까요? 본인이 정화, 열인, 촛불로 태어났네요. 작은 불, 연간의 임수는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바다같이 큰 물. 그러면 이 임수도 마찬가지 큰 물이 되겠죠. 진토, 축축한 큰 흙, 그 다음에 임목은 큰 나무, 그 다음에 유금은 작은 쇠, 경금은 큰 쇠, 무쇠, 자수, 작은 물.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은 빠진 거 없이 다 골고루 갖춰져 있는 모양새죠. 그러나 사주에 호수같이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물기운이 상당히 많은 형국이네요. 자,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임수는 날의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그럼 이 임수도 정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진토,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자, 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유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경금 역시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이거는 음양이 다르니까 정재. 자수 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욕진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상당히 정편관 그리고 정제 편제도 많은 그런 형국이네요.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여린첩불 정화가 인월에 태어났네요. 인월은 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 나를 생겨주는 계절이니까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화, 여린첩불의 네 편을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불이나 아니면 나무가 네 편이 되겠네요. 먼저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아무리 찾아도 없죠. 나와 있는 건 없고 임목 안에 병화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고, 자, 나무는 어디가 있나요? 나무는 월지에 임목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는 없죠. 지장간에 진토 안에 을목이 있지만 이게 힘을 줄지는 미지수죠. 나머지 큰 쇠 경금, 작은 물 자수, 작은 쇠 요금, 큰 물 임수, 큰 물 임수, 진토 축축한 흙이 남의 편으로 해서 내 편은 임목 하나,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는 진토 안에 을목 정도가 내 편이지 전부 남의 편으로 해서 사주가 매우 약해진 사주가 됐네요. 약한 사주. 그리고 사주가 약해진 이유가 이 임목이 유일하게 나한테 생을 주고 있지만 생을 제대로 주고 있나요? 안 주고 있죠? 보면은 호수같이 큰 물 두 개가 합쳐져서 물이 상당히 범람해 있어요. 그리고 작은 물까지 금생수를 받은 작은 물까지 합세했다 보니까 이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진토, 원래 뻐르기죠. 이게 뻐르기, 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 흙탕물이 돼버린 형국이고, 이 임목이 고스란히 임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완전히 젖어가지고 안 젖어 있더라도 이 큰 나무가 작은 불에 던져주면 타나요. 이게 목다식이 돼버리죠. 요 쇠로 좀 뽀개주면 좋을 텐데, 그런데 물에까지 젖어 있다 보니까 생을 못 주다 보니까 극신약이 돼버렸네요. 극신약. 이 사주에서 병이 뭐죠? 가장 큰 병이 물이죠. 호수같이 큰 물. 거기다가 쇠까지 가세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주가 극신약해졌고, 이 임목 하나가 그래도 나한테 생은 못 주지만은 이 많은 물을 갖다가 빨아들이면서 이 물이 불한테 가지 못하도록 고군분투 하고 있는 용신이네요. 용신. 참 생은 못 주지만은 저 물을 빨아들이는 고마운 녀석이 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배로 보면은 상당히 부실하죠. 배도 적고 파도 한번 치면은, 파도 한번 친다는 얘기는 운에서 물을 하나 만나면은 바로 촛불이 꺼질 정도. 물이 아니라 쇠만 만나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부실한 배인데 이 사주를 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주구장창 했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사업을 하려면 배로 보면은 외국까지 먼 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가까이 가더라도 짐을 갖다가 작은 배에다가 차뜩 싣고 가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분 대운 보면은 대운 괜찮게 흐르죠. 계속해서 55세 이후에는 좀 그렇지만은, 자, 이분 이때 주구장창 사업을 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대운 좋은데 순풍 이 항해하는데 바람이 잔잔하게 불 때 아니에요. 이때가 바로 이 사주 원판이 부실해서 그래요. 자, 사업을 안 하고 가까운데 짐을 조금만 싣고 왔다 갔다 안전 운항만 하면은 괜찮은 배가 욕심부려 가지고 짐을 차뜩 싣고 운항하다가 대운이 좋으니까 바람이 덜 분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만약에 바다에서 너울성 파도라고 있죠. 갑자기 파도가 순간적으로 좀 높이 치는 파도가 있어요. 그런 정도에도 이 배는 침몰할 정도로 부실한 배예요. 근데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니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서 대운 좋으니까 저 사업해도 될까요? 대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랬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주들이 대운 좋은데 선생님 저 망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운은 좋지만 세운에서
어떤 그 물이라든가 쇠를 만나게 되면 한 방에 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세 운 정도 한번 파도가 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튼튼한 배라면은 충분한데 그게 안 되는 배예요. 한 방 맞아버리면 침몰해버리고 파손될 수밖에 없는 부실한 배기 때문에 절대 사업을 하지 말고 가까운 섬이라든가 그런데 잔잔한데 배도 짐도 적당하게 싣고 왔다 갔다 해야 될 배가 짐을 잔뜩 싣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먼 데도 가보겠다고 이렇게 모험을 해서는 큰일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업보다는 이걸 정인격이라고 그러죠. 정인격. 학문. 조그마한 봉급쟁이 정도 급여 생활을 해야 될 사주가 사업을 해서 인생이 상당히 좀 힘들어졌던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운 믿고 이런 부실한 사주가 자기 종목이 안 맞는 걸 해서 망했던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 운판을 정확하게 뜯어야 대운이 좋다더라도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무오년 병진월 경자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먼저 알아볼까요? 본인이 경금 큰쇠, 무쇠같이 큰 쇠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경금도 큰 쇠가 되겠죠. 무토는 큰 흙, 강활한 돼지, 오화는 작은 불, 촛불, 병화 큰 불, 진토 큰 흙, 광활한 돼지. 그러면 이 진토도 큰 흙이 되겠죠. 자수 작은 물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서 안 보이는 게 나무가 안 보이죠. 나무가 물론 진중이 을목, 진중이 을목이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는데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육친도 한번 볼까요? 육친 무토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오화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관. 병화 역시 나를 극한 오행, 이건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진토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러면 이 진토도 편인이 되겠죠. 자수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경금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 지장간에만 있는 나무는 내가 극한 오행이니까 재성이 되겠죠. 이렇게 오행과 육친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쇠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네요. 진월은 늦은 봄이죠. 봄은 나무의 계절이지만 환절기다 보니까 흙의 계절, 나를 생하는 계절이라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금 큰쇠의 네 편을 찾아보자고요. 네 편은 같은 쇠나 아니면 흙이 네 편이 되겠네요. 자, 먼저 쇠를 한번 찾아볼까요? 쇠는 바로 옆에 시간의 경금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것도 없고 지장간에도 없네요. 다음에 흙을 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그 다음에 월지의 진토, 시지의 진토가 나한테 힘을 보태는 그런 형국이네요. 그리고 나와 있는 건 없고 오화 안에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자, 상당히 나한테 힘을 주는 오행들이 많죠. 그런 형국이라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죠. 등령까지 해서 남의 편은 작은 물, 자수, 그 다음에 병화, 큰 불, 오화, 작은 불이 남의 편이 됐네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이 불들 보이시죠? 이 불들은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나를 극하고 있나요? 바로 옆에 흙을 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극보다는 생이 먼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화는 무토를 생하던가 진토를 생하고 있느라 경금을 큰 쇠를 극하지 않네요. 오화 역시 무토와 진토를 생하느라 나를 극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나를 극한 오행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흙을 생하니까 흙은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돼서 관인상생으로 오히려 내 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가 아주 강한 사주가 돼버렸네요. 남의 편은 자수 하나, 그 다음에 진중이 개수, 진중이 개수만이 남의 편이 돼서 사주가 심각한 사주가 됐어요. 자, 강한 사주가 됐으면은 이런 사주들이 직장 생활에는 좀 문제가 생기죠. 강한 사주다 보니까 자기 일을 하려는 성향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사주 구조를 보면 상당히 흐름도 괜찮아요. 보면은 화생토, 토생금, 토생금에서
일주가 상당히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많이 먹었으면 배가 완전히 불렀는데 보니까 밑에 자수 또 진중의 개수가 있어서 설을 잘 하고 있어서 유통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많이 먹었으면 배설할 때가 있어가지고 자수에. 그래서 반유통은 돼서 괜찮죠.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로 이어지는 배가 상당히 강하고 사주가 강하고 유통도 되고 그래서 큰 배에 튼튼한 배단 얘기예요. 배로 치면은. 그래서 멀리 항해를 해가지고 재물을 벌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배예요. 근데 문제는 사주에 나무가 없네요. 나무가 있어야 수생목, 목생화로 또 이어져가지고 완전히 유통이 되는데 이 나무가 사주에 진중이 을목밖에 없다 보니까 나무의 유통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성인데.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멀리 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배, 그 다음에 튼튼한 배는 가지고 있는데 재성이란 것은 결과 또는 재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한테 실어줄 화물 같은 거를 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재성이. 그래서 운에서 이러한 튼튼한 배도 튼튼하고 아주 성능도 좋은 배니까 내 화물 좀 실어다 주세요 하고 오다를 주는 화물 선주를 만나야 제대로 된 제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대운에서 나무를 만나야 이런 객주라고 그러죠. 객주를 만나야 화물을 실어다 주십시오 하고 오다를 주는 객주를 만나야 이 튼튼한 배가 운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그래서 돈을 버는데 바로 운을 보니까 경신, 신유, 임술, 계해로 흘러버리네요. 나무를 못 만나죠. 그러니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튼튼한 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배가 있지만은 나한테 물건을 실어다 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경우고 이렇게 운이 비거분이다 보니까 경쟁을 하는 운이죠. 경쟁을 하는 나하고 같은 녀석하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날려야 될 화물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구조다 보니까 이 좋은 배를 가지고도 운항을 제대로 못하고 손해만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사주들은 배는 정확하게 사주 원판을 뜨다 보니까 튼튼한 배다 괜찮은 배인데 실어 날릴 물건이 없는 형국 대운에서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으로 상당히 공고하게 지냈던 사주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기질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결과 재물을 벌지 못하고 결국은 상당히 힘들어졌던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는 좋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배를 좋은 배에다가 실어날릴 물건이 없는 그런 형국의 대운을 만나가지고 경쟁을 하는 대운을 만나가지고 사업에 실패했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운이 이렇게 사주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김인년, 기사월, 무인일, 임술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파를 먼저 볼까요? 본인이 무토 큰 흙으로 태어났네요. 큰 흙으로 태어났고 연간의 기토는 작은 흙. 그러면 이 기토도 작은 흙이죠. 그 다음에 미토 역시 작은 흙.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임목 큰 나무. 그 다음에 임수 큰 물. 술토 큰 흙. 이렇게 오행이 형성되어 있네요. 사주에 보이지 않는 오행은 쇠가 안 보이죠. 쇠. 물론 사화 안에 경금, 술토 안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기는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에 흙기운이 상당히 많죠. 본인이 큰 흙으로 태어났고 기토, 미토, 술토로 해가지고 흙기운이 많은 형국이고 육친 한번 볼까요? 육친 나하고 같은 오행 기토는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러면 이 기토도 겁재가 되겠죠. 겁재. 그 다음에 미토 역시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사화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그 다음에 임목은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임수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술토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육친도 형성되네요.
사주에 상당히 비경겁제가 많죠. 그런 사주고, 사주에 재장간에만 있는 쇠는 내가 생기준 오행이니까 식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육친과 오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큰 무토가 사화월에 태어났네요. 사화월은 여름이죠. 여름은 불의 계절, 불은 나를 생기주는 계절이라 등령을 했네요. 등령을 했고, 사주의 강약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토의 내편을 찾아보자고요. 무토의 내편은 같은 흙이나 아니면 불이 내편이 되겠네요. 먼저 흙을 찾아볼까요? 연간의 기토, 월간의 기토, 연지의 미토, 그 다음에 시지의 술토가 많은 비겁들이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없고 인중의 무토, 사환의 무토도 암장되어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다음에 불은 어디가 있나요? 불은 사화가 월지에서 힘을 보태고 있는 그런 형국이네요. 사주의 내편이 상당히 많죠. 남의 편이라고는 큰 나무, 그 다음에 임수, 큰 물, 이게 남의 편으로 있고 내 편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임목을 보자고요. 임목은 나를 극하는 오행인데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바로 옆에 있는 큰 불 사화를 갖다 생각하다 보니까 관인상색으로 역시 임목은 같은 내 편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주가 신강해진 사주고 남의 편이라고는 임수 하나만 있는 그런 사주다 보니까 최강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최강사주가 됐는데 사주 흐름은 좀 어느 정도는 되죠. 목생화, 화생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당히 흐름이 있는데 이렇게 비급과 인성, 관인상색으로 힘을 상당히 많은 거를 먹었으면은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에서 설을 해줘야 되는데 설을 할 데가 없어요. 즉 쇠가 없다는 얘기죠. 쇠가 큰 쇠가 있으면 설을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토생금, 금생수로 이렇게 이어지면 좋을 텐데 쇠라고는 사환의 경금, 술토환의 신금밖에 없는데 사환의 경금은 이 많은 열기, 목생화를 받은 사화가 불이 활활 타다 보니까 경금은 녹아버려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술토 역시 열기운 때문에 신금이 힘을 발휘하지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통이 막혀버린 상태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강사주가 되고 군비쟁제가 상당히 심하네요. 이 재물, 이게 편제죠. 시상 편제격이라고 해서 재물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재물 하나가 가지고 이 많은 흙들이 서로 차지하려는 그런 형국이라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열을 받은 흙이라 물을 흡수를 더 잘하죠. 그러니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군비쟁제가 심하고 그 다음에 쇠가 없다 보니까 유통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군비쟁제가 돼서 재물그릇이 깨진 사주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쫓아가면은 백전백패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물 아무리 큰 물이지만 이 물 가지고 이 큰 흙들에게 물 주랴, 나무에다 물 주랴, 큰 불 견제하랴 안 되죠. 고갈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물 하나 가지고 여러 흙들이 경쟁하는 상태다 보니까 사주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힘빨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 일을 하려는 성향이 있지만은 자기 일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 어떤 운에서 비겁운에서 작사를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이 이런 운은 쇠기운이 돌아야 좋다는 얘기예요. 물이 더 들어오게 되면 흙하고 전쟁이 되기 때문에 쇠가 들어와서 유통시켜줄 때 재물을 만지지만은 비겁운에서 한 방에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에서 그 식상운이 왔다고 그래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런 사주들도 잘 나가다가 비겁운 한번 조그마한 세운에서 비겁운을 만나버리면 한 방에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도 쉽게 해서 배로 치면은 사반대가 구멍이 뻥뻥 뚫린 부실한 배. 배는 크지만은 그 녹이 슬고 한 방 이렇게 얻어맞으면 부서질 정도의 부실한 배가 됐다는 얘기. 여러 군데 구멍이 떨어진 그런 형상이 배다 보니까 멀리 운항이 되면은 한 방에 그 난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관인상생돼 있죠. 관인상생돼 있고 그러니 이거는 학문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들을 가지고 대운이라든가 대입해가지고 운이 좋으니까 사업하면 됩니까 했을 때 그렇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군비정제가 심한 사주들은 운에서 좀 받쳐주다 하더라도 세운 조그마한 운에서 한번 비거분이 와서 건드려 버리면 휘청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구멍난 배라고, 부실한 배, 배는 크지만은 부실한 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사주 원판을 정확하게 뜯어야 그 배의 용도,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해야 될지, 먼 곳으로 운행을 해야 될지, 가까운 데서 조그맣게 벌리를 하더라도 조그맣게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게 이 사주 원판을 정확하게 뜯어야 대운도 대입을 해가지고 상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그 사주 원판과 대운과의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얘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